자, 이번에는 13강 아날로그 변복조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변복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 바로 진폭변조 방식이죠. 그래서 진폭변조 방식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그런 얘기 있었죠. 진폭변조 방식은 우리가 이제 DSB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지 캐리어라는 거, 또 하나는 서플레스 캐리어.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쪽에서 일반적인 AM 변조 방식이 바로 DSB LC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DSB LC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폭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유사한 문제죠. 다음 문제도 똑같은 그런 부분. 그래서 아날로그 진폭 변조 방식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숫자를 갖다 붙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나중에 디지털 방식하고 좀 혼동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성파 전송 방식에서 DSB T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트랜스미션 캐리어다. 그래서 캐리어를 갖다 전송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DSB LC 방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갖다가 모두 고르면 이런 얘기를 했죠.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조는 왜 변조를 하느냐, 변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조하는 방식은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신기 쪽에서는 미리 한번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동기건파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비동기건파다. 이 방식이 있는데, 비동기건파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락선 건파죠. 포락선 건파. 그래서 AM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포락선 건파 방식을 쓰고 있다. 자, 그런데 동기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혼합기를 갖다가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수신기 구성으로 필요 없는 것은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신기 쪽에서 아마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이다. 자, 여러 가지 방식의 진폭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그랬죠. 여러 가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진폭 변조 방식은 이와 같이 했죠. 우리가 진폭 변조다라고 한다면 진폭 변조는 자, 하나는 이제 DSB 방식이 있는데 DSB에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라지 캐리어하고 서프레스드 캐리어가 있다. 그 다음에 VSB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SSB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진폭 변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으로 우리가 진폭 변조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폭 변조 방식에서 대역폭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여기서 가장 적은 것은 SSB 방식이죠.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 방식으로서 대역폭을 가장 적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DSB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VSB, 그 다음에 SSB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진폭 변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진폭 변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기식 수신기 앞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들이고요. 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 방식에서 이제 DSB TC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진폭 변조에 대한 거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신호가 주어졌을 때 같이 전송 신호를 갖다 보게 되면 반송파의 진폭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더해졌다라는 것은 DSB LC를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A와 B는 뭘 갖다가 의미하느냐. 자,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갖다 설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시는 MT에서 가장 적은 값, 미니멈 값을 갖다가 여기 나눴던 값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송파를 삽입하는 진폭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반송파를 갖다 삽입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DSB LC를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번에는 13강 아날로그 변복조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변복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 바로 진폭변조 방식이죠. 그래서 진폭변조 방식에 대해서 자, 옳지 않는 것은 그런 얘기 했었죠. 진폭변조 방식은 우리가 이제 DSB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지 캐리어라는 거, 또 하나는 서플레스 캐리어.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쪽에서 일반적인 AM 변조 방식이 바로 DSB LC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DSB LC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폭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유사한 문제죠. 다음 문제도 똑같은 그런 부분. 그래서 아날로그 진폭 변조 방식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숫자를 갖다 붙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나중에 디지털 방식하고 좀 혼동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성파 전송 방식에서 DSB T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트랜스미션 캐리어다. 그래서 캐리어를 갖다 전송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DSB LC 방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갖다가 모두 고르면 이런 얘기를 했죠.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조는 왜 변조를 하느냐, 변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조하는 방식은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신기 쪽에서는 미리 한번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동기 건파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비동기 건파다. 이 방식이 있는데, 비동기 건파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락선 건파죠. 포락선 건파. 그래서 AM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포락선 건파 방식을 쓰고 있다. 자, 그런데 동기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혼합기를 갖다가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수신기 구성으로 필요 없는 것은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신기 쪽에서 아마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이다. 자, 여러 가지 방식의 진폭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그랬죠. 여러 가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진폭 변조 방식은 이와 같이 했죠. 우리가 진폭 변조다라고 한다면 진폭 변조는 자, 하나는 이제 DSB 방식이 있는데 DSB에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라지 캐리어하고 서프레스트 캐리어가 있다. 그 다음에 VSB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SSB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진폭 변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으로 우리가 진폭 변조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폭 변조 방식에서 대역폭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여기서 가장 적은 것은 SSB 방식이죠.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 방식으로서 대역폭을 가장 적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DSB가 가장 넓고 그 다음 VSB, 그 다음에 SSB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진폭 변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진폭 변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기식 수신기 앞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들이고요. 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 방식에서 이제 DSB TC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진폭 변조에 대한 것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신호가 주어졌을 때 같이 전송 신호를 갖다 보게 되면 반송파의 진폭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더해졌다라는 것은 DSB LC를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A와 B는 뭘 갖다가 의미하느냐. 자,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갖다 설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시는 MT에서 가장 적은 값, 미니멈 값을 갖다가 역시 나눴던 값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송파를 삽입하는 진폭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반송파를 갖다 삽입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DSB LC를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번 설명해 보면 DSB LC는 캐리어에다가 반송파에다가 S 신호를 갖다가 곱해주고 있죠. 그래서 코사인 FCT
이렇게 제가 이 부분 반성파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SC 방식은 이와 같이 곱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더해주는 부분이에요. 진폭을 갖다가 더해주는 부분. 이 부분은 신호를 갖다가 반성파의 진폭에다가 곱해주는 부분. 곱했을 때는 DSB SC, 더했을 때는 DSB LC. 더했기 때문에 DSB LC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똑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신호가 주어졌고 200Hz의 반성파가 주어졌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40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20Hz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메시지 신호의 최대 주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진폭 변조 지수를 갖다 한번 구해봐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반성파에다가 이와 같이 신호파를 갖다가 더했다라는 걸 갖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폭에다가 신호파를 더했구나. 그래서 이것은 바로 DSB LC 방식이구나라는 것. 이 방식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포락성 검파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비동기 검파를 갖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기 검파에 대해서 진폭 변조를 비동기 검파하게 되면 상당히 수신기가 간단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왜곡 없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를 갖다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전력 효율, 변조 지수하고 전력 효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변조 지수를 갖다 묻는 문제, 그다음에 전력 효율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저 얘기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력 효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입력되고 있는 전력과 그다음에 출력되고 있는 전력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100을 갖다가 하게 되면 전력 효율이 나오죠. 그래서 송신되는 부분과 입력된 그 전력의 비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전력 효율을 갖다가 구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호를 갖다가 주어지고 전력 비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느냐, 전력 효율과에 관련된 문제.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반성파의 진폭에다가 신호를 갖다가 더했죠. 자, 그랬을 때 과변조 없이 전송 효율이 최대가 될 때 KA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KA가 가장 좋을 때는 1이죠. 즉 이거 부분은 바로 변조 지수가 1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SB TC 변조 방식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 다음에 AM 변조 방식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